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박탈입니다.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서 지사직 역시 박탈이 됐는데요. 컴퓨터 등 그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간단한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선출직 공무원은 그 일반 형사 사건에서 이 금구형 이상이 선고되면,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은 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네. 따라서 김경수 지사 역시 어제부로 해서 이제 도지사직을 바로 상실을 한 겁니다. 이제 현직이 아니니까 김 전 지사라고 호칭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먼저 이 김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을 보면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그러니까 경공모라고 하는데요. 이 경공모에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올라온 이 뉴스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매크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이 킹크랩을 이용해서 이 네이버에서만 댓글 118만여 개, 그리고 8,833만여 회의 이제 공감, 그 비공감 버튼을 클릭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이제 방해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댓글 118만 개에다가 8,800만 개 정도의 공감, 비공감 버튼을 클릭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인데 이걸 이제 댓글 조작이라고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재판의 핵심은 김 전 지사가 직접 그 킹크랩 시연을 받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예, 김 전 지사 측은 이 댓글 조작은 드루킹 일당의 단독 범행이다. 나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드루킹과 다른 경공모 회원들이 일관되게 김 전 지사가 시연에 참관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객관적인 이 디지털 자료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그래서 김 전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킹크랩 개발자인 이 우모 씨가 김 전 지사의 방문 일자에 맞춰 킹크랩 시연을 준비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해당 진술과 포털 로그 기록이 또 일치를 하고요. 또 김 전 지사 방문 당일에도 16분 동안 킹크랩을 돌린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 전 지사의 묵인하에 드루킹 일당이 이제 킹크랩을 통해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항소심 판결이었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해 이 김 전 지사의 공동 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또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김 전 지사가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를 인정해서 이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네. 다만 이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의 샌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선거운동에 대한 이익 제공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이른바 닭갈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 김 전 지사 측이 그 사건 당일에 포장 주문한 닭갈비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서 그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고 난 후에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닭갈비 영수증이 무죄 입증의 스모킹건이라는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뭐 그렇게 말은 나왔지만 네. 법원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을 방문한 날이 2016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당일 저녁 8시 한 7분부터 8시 23분까지 한 16분간 이 킹크랩이 작동이 됐는데요. 네. 그럼 그 시간에 이 시연을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일 7시경에 김 전 지사가 도착해서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듣고 8시부터 이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김 전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이 닭갈비를 포장해 와서 이걸 함께 먹었다. 그리고 8시 이후에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닭갈비 주문이 일종의 알리바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영수증을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 포장해온 닭갈비로 한 끼 식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드루킹 일당도 이 김 전 지사와 식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김 전 지사도 정확히 식사했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다고 쳐도 이 8시경에 식사를 마쳤는데 그렇다면 8시 27분부터 이 16분간 진행됐던 이 킹크랩 시연회를 보는 것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점까지 모두 종합하면은 이 닭갈비 영수증은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또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선거로 김 전 지사는 2년간의 그 형기 만료 이후에 추가로 그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됐는데 그 당장 그 내년 뭐 대선은 물론이고 차차기 대선도 출마가 어려워졌어요. 예, 사실상 이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봐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민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 조작, 댓글 조작, 아니면 선거 개입, 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받은 만큼 앞으로 뭐 다 합쳐서 2년 플러스 5년이니까요. 7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치적으로 재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친문 적자인 이제는 그 김 전 지사가 사실상 대권 경쟁에서 낙마를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문 주류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의 구애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당장 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 김 전 지사가 좀 이용당한 거 아니냐, 억울한 거 아니냐, 대법원이 꼼꼼히 판단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김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였다는 건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자책골 같은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이게 2018년 1월로 갑니다. 2018년 1월경에 이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남북이 합의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댓글에만 4만 개 넘는 추천이 클릭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게 베스트 댓글로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댓글이 추천을 많이 받는다.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요. 뭐 그 과정에서 또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 김어준 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 매크로 댓글 공작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걸 공론화하기도 했습니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댓글 조작단이 악의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철저히 추적해 고발 조치하겠다. 라고 이제는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미 네이버 측에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민주당 지도부도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을 이제 꾸려서 수사 의뢰를 한 뒤에 별도로 경찰에 이걸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드루킹 사건의 발단인데요. 네. 당시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이 댓글 조작이 이 보수 야권 지지자나 아니면 태극기 부대 소행이라고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중에 특검까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갔는데요. 수사를 통해 이제는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을 했는데 이 중 한 명이 드루킹 김동원 씨였던 겁니다. 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제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 뭐 이것저것 부탁을 했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좀 이제는 좀 화가 나서 이게 좀 이렇게 정부에 반대되는 댓글에다가 이제는 드루킹을 이제 실시를 한 거죠. 네. 이후 이제는 드루킹과 김경수 전 지사 간의 이제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이 현 정부와 여권의 이제 치명타가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참 정치란 게 참 코미디처럼 돼버린 건데요. 저는 이 추미애 전 장관을 이제 비난할 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 추 전 장관의 결단으로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밝혀진 거거든요. 진영 논리가 아닌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결정은 잘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그 여야 모두 매크로 댓글 프로그램은 이제 구입을 안 할 것 같고 가격도 엄청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이재명, 이낙연 공방전, 이제 노무현 탄핵 책임론까지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사이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먼저 노무현 탄핵 입장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결국 이낙연 후보의 주 지지층이 친노와 친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균열을 의도한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시에 이낙연 후보는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아니라요. 예. 당시 새천년 민주당은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걸 이제 당론으로 정해서 당시 이제는 한나라당과 함께 노 전 대통령 탄핵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새천년 민주당 상임중앙위원이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도 탄핵에 적극 찬성을 했고요. 예.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되는 이 추 전 장관이 한 말이 아직도 이제 화제가 되는데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으로 만들 정도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추 전 장관의 흑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는 탄핵 반대표가 딱 2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한 표는 자유민주당의 이 김종우 의원의 것이 이제는 확실하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나머지 한 표가 과연 누가 던진 것인지 아직도 이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게 비밀 투표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낙연 후보 측근은 이낙연 후보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 또 본인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바로 이낙연 후보의 아픈 곳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행보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면서 그 이재명 후보 측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김남국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예, 김남국 의원이 이제 또 등장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적극 지지자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지만 지금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김 의원이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공세를 펼쳤는데요. 2004년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이낙연 의원은 탄핵 처리를 위해 3월 12일 새벽 다른 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이 국회의장석을 보호하기 위해 이 스크럽까지 짰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의아하다. 2004년에 이낙연을 믿어야 하는지 2021년에 이낙연을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낙연 대표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주장이 이제 거짓일 수 있다라는 상당히 수위 높은 도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2004년 그 탄핵 사태까지 소환된 걸 보면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